토트넘이 이번 시즌 믿기 힘든 리그 2연승을 만들어내며 마침내 강등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팀을 승리로 이끈 신임 사령탑 데제르비는 경기 직후 선수단과 팬들을 향해 냉정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순식간에 토트넘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데제르비가 단순히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승점 3점을 챙겼지만 팀 내부에 남아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해설진은 지금 토트넘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 경기 내용 속에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를 앞둔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 대부분은 토트넘의 완패를 예상했습니다. 패배와 동시에 강등권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결국 2부 리그로 떨어질 가능성이 99%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양팀이 거칠게 맞부딪히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던 가운데 토트넘의 코너 갤러거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환상적인 원더골로 연결됐습니다. 순식간에 1대0의 균형이 만들어졌고 경기장을 찾은 토트넘 원정 팬들은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장담하던 일방적인 패배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곧바로 동점골을 꽂아 넣으며 스코어는 다시 1대1이 됐고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역전패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져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은 한 골만 실점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팀이라고 한탄했고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을 이끌 리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할 순간마다 정신력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의 플레이는 것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비어있던 콜로 무한히를 외면한 채 직접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를 본 축구 팬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패스하지 않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저런 경기 태도로는 강등을 당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며 3부 리그까지 떨어져야 바뀔 것이라는 조롱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승부를 예상하던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장면이 터졌습니다. 히샬리송이 헤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토트넘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리그 17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강등권 탈출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전해지자 국내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 릴리화이트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그야말로 광란의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대였던 아스톤 빌라는 리그 5 위를 달리던 강팀 중의 강팀이었고 영국 현지 매체 대부분이 토트넘의 완패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제르비의 표정은 끝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승리보다 더 거대한 위기를 그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한 변수도 존재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주중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앞두고 일부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한 것입니다. 그 틈이 생기자 토트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완성해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기적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자 국내 토트넘 팬들은 사실상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강등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외치며 환호했고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끝났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부임한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찬사가 폭발했습니다. 명장 한 명이 오자 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까지의 혼란은 결국 감독 문제였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데제르비야말로 토트넘을 살려낼 인물이라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 직후 분위기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영국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한 데제르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팬들의 열광과 달리 그는 심각한 어조로 현재 팀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남아있는 경기들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월요일 밤 경기부터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리그 순위에 대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전 이전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까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제르비는 당시의 기억이 매우 고통스럽고 암울했다고 표현하며 단지 한 경기 승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도 곧바로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지금 같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형편없는 경기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뛰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각종 문제를 억눌러 왔지만
이제 그가 사라지자 감춰져 있던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강등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토트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상당수 토트넘 팬들은 이를 외면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팬들뿐 아니라 토트넘 구단 수뇌부와 보드진조차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토트넘 선수들의 지나치게 이기적인 성향을 자신의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덮어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슈팅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처럼 욕심을 부리는 플레이가 반복되면 팀 전체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결국 선수들 사이 신뢰도 산산조각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패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선수들 역시 점점 동료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공을 내주지 않고 무리한 슈팅만 남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선수들까지도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하나둘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난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토트넘의 조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빠졌을 때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률은 고작 7%에 불과했고 이것이야말로 현재 팀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희생적인 플레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다시 조명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골 욕심을 줄이며 동료들의 득점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팀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들은 그런 도움 덕분에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점점 자만심까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타적으로 움직이며 팀 전체를 연결해줄 선수가 사라지자 선수들은 저마다 직접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감독이 아무리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패스 대신 개인 슈팅을 선택했고 그 장면 속에는 동료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의 원인을 선수단 내부 분위기에서 찾았습니다. 매일 훈련하며 서로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동료를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장 손흥민은 먼저 희생하며 패스를 선택했고 동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가까스로 팀을 하나로 묶어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이후 주장 완장을 이어받은 로메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기 중 퇴장을 당하며 팀 전체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선수단 내부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로메로를 향해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지시만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서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생겼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리더십 붕괴만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상할 정도로 원정 경기 승률은 리그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홈 경기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는 기묘한 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홈팬들의 거센 반응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무리한 슈팅으로 기회를 날릴 때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관중은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 역시 반복되는 이기적인 플레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욕심으로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다 보니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지는 거대한 야유는 선수들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됐습니다. 홈 경기에서 응원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수많은 관중에게 감시당한다는 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위축된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패배 직전의 경기를 뒤집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며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팬들이 그런 손흥민의 플레이에 익숙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까지 손흥민처럼 해결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면 팬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홈 경기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을 짓누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접한 축구 팬들의 반응도 거셌습니다. 일부 팬들은 비꼬는 말투로 그래도 토트넘은 발전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손흥민이 결장했을 때 승률이 겨우 7%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35경기에서 21%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엄청난 성장 아니냐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 수준의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희생적으로 팀을 끌어주지 않는 이상 현재 토트넘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기적인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 위기를 절대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에 많은 팬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의 공백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수단 전체의 정신력과 팀워크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